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건 사고는 지금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키워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느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 해결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하는 법.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게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먼저 보시고 제 영상은 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시니까 보시고 합리적이라면은 주변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저는 예전에 영상에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이 찍었는데요. 제가 일단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한 가지만 정리를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라고요. 노력을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확인할 걸 확인하지 않아서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다 확인하면 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1, 20만 원? 물건 하나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인생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중대한 사건 사고인데 이분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안 알아봤을까요? 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은 할 만큼 한 거예요. 더 뭐 못해요. 그렇게 잘못한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전세 계약을 하지 마세요라고 저처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세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좀 쪼개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신혼부부가 있어요. 집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면은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 거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을 떠나서 왜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되게 많죠.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천재이거나 아니면은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이거나. 둘 다 아니죠. 여러분 둘 다 아닌 거 인정하시죠? 전 절대적으로 맞다고 봐요. 전세 사기 친 애들은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그냥 지금 시스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냥 양아치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설칠 수 있냐? 사실 저는 이유를 알아요. 임대사업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임대사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임대사업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지 않아요. 지네끼리 박 터지게 싸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커피숍. 이제 다들 아시죠? 경쟁이 심해서 어려운 거예요. 자영업.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비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인건비가 높아서가 아니라 경쟁이 심해서 이런 거예요. 임대사업도 경쟁이 심해지면요. 전세가가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로 이걸 간과할 수가 없고 이거를 싫어하고 이걸 누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사업 시장이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의 시장이 아작이 난 이 판에 사기꾼들이 기생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 너무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다 주어졌어요. 뭐냐? 붙어있는 매매가와 전세가, 보증보험, 그리고 편법 대출. 이거 합치면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먹은 거예요.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럼 이분들이 바보냐? 천만의 말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봤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노력해봤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믿어요. 판 자체가 잘못됐다. 시스템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다. 바꿔 얘기해서 전 지금 사회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동안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부부 왔더니 기사 보여주면서 봐. 이렇게 하면은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빌라가 팔리지 않는 이상
소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어납니다. 집주인이 망해도 일어나고 사기여도 일어나고 경매로 넘어가서 어쨌든 나는 보상 못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동안 제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 섭섭한 분들 있을 거 알아요. 임대사업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피해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분들에게 죄를 지으면 제 경험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게 아니고요. 임차인분들이 죽일라 그래요. 정말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아무튼 안 돼요. 한동안 전세를 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세를 택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매로 나와도 안 팔려요. 경매로 나와도 안 팔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세 사기라고 인정을 받으면 지금 만약에 전세 사기를 피해를 당한 분이 이걸 사시면은 지금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론 사기를 당했다는 그 아픔과 데미지에 비할 건 못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냐면 좀 운만 따라주면 인내심이 있으면은 피해 당한 거 다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건 솔직히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얘기할 땐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그런데 어쨌건 전세를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구해야 돼요. 결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사회적으로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다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매랑 월세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고 보증금 미만한 사건 사고 한동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가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동물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매매나 월세 중에서 매매를 하려 그러면 유튜브만 키면은 더 내려간다. 데드캣 바운스다. 30% 더 내려간다. 6년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왜 그러냐? 조회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망한다란 얘기를 조회수를 보면 너무 많이들 들으세요. 그럼 매매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거 하나요. 월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지금 월세 계약하시라고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월세 계약. 부모님들이 월세하지 말고 전세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요. 돈 안 모인다는 겁니다. 진짜로 월세 들어가시면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월급이 많다. 월급이 높다. 그리고 부가 수입이 있다. 월세를 내고 나서도 돈을 모을 수 있다? 전 그럼 오케이예요. 아니면 월세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내 이미 목표다.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건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월세를 내고 살기 시작을 하면요. 위로 못 올라가요. 이게 해외에서 진짜 많은 사례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두 개로 나뉩니다. 절대 못 사요. 그냥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있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못합니다. 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전세를 빼고 매매랑 월세 중에 비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제 지난 영상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집 사라 그러면은 잡아먹으려 그럽니다. 그러면 결론은 월세밖에 없거든요. 그럼 월세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저랑 이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월세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월세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세로 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집으로 이사 가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자동차를 사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 월세를 계속 내면서 주거를 올려가면서 애들 학교 인근으로 가면서 그러면 가능하다고 쳐요. 가능하면은 월세가 인기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월세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자꾸 사람들이 임대인들이 지금 죽어나가니까 앞으로 전세 월세를 계속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이 넘쳐나서 전세 월세 수요가 있는 이상 계속 갑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난 15개월, 16개월 동안 본 시장 있잖아요. 매매가 폭락하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장 있죠. 집 사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시장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맞아요. 그게 바로 임대인들이 죽어나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죽어나가는 만약에 이 전체 사이클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땐 반은 무조건 넘어왔거든요. 죽어나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늘어나지도 못했고, 그럼 이분들이 전세 월세를 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월세로 살고 있으면 월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올라왔고 지금도 올라가는 곳들도 있고 옛날에 절대 오르지 않던 월세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아, 또 사라고. 그게 아니라 월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라 마라 오른다 내린다 하기 전에 누군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값이 만약에 안 오를 것 같으세요? 그럼 집값이 그대로일 것 같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내가 1억을 싸게 사요. 경매를 열심히 공부해서 월세로 안 들어가고 집을 1억을 싸게 사요. 근데 집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요. 1억 번 거예요.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매도 있고 경매도 있고 급급매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건 맞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임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질 때 월세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월세는 2년 내내 내야 돼요. 또는 4년 내내 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진 정도랑 월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전세는 뺄게요. 어정쩡하게들 말씀하시는데 전세 사기 못 피한다니까요. 아, 경매 넘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아파트가 3억이에요.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멀쩡히 잘 살아요. 근데 임대인이 망했어요. 진짜로. 진짜 망했어요.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갈까요?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승계 안 하겠대요. 그럼 경매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낙찰가가 2억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예. 임대인 시장을 인정을 해줘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벌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정부가.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잡아먹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남는 건 매매랑 월세인데 매매와 월세 중에서 나한테 장기적으로 어느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월세는 내가 원하는 집을 싸게 못 구하는데 매매는 내가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랬을 때도 과연 손해일지, 월세를 내는 삶이 무조건 좋을지, 월세로 나가는 돈은 마이너스가 아닌지, 매매성이 지금 그렇게까지 더 내릴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매매와 월세 중에서 고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이제 또 가을 다가오면 결혼하시는 분들 집 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